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대박을 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음식 장사에 뛰어들어요. 혹자는 돈 많이 벌려고 가게를 차린 건 아니다, 그저 월 300만 원이라도 벌었으면 해서 차린 거다 라고 반문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질 못해요. 적게 일하고 300만 원을 벌려고 하니까요. 월 300만 원을 벌려면 얼마나 투자해야 하고 어느 정도로 일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한 달에 20명 내외의 예비 창업자 그리고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직업으로서의 안정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생활을 하면 우리가 흔히 안정감 있는 직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무원은 더더욱 그렇고요. 이 장사는 반대로 그렇지를 못하죠. 늘 불안하고 경기도 많이 타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폐업의 순간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야 하니까요. 얼마 전에 만난 어느 한 중소 프랜차이즈 대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안정감 있는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에요. 안정감. 이 창업에 있어서 안정감이 있을 수 있을까? 조금 아리송한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사실상 주변을 보면 그렇게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잊고 있었더라고요. 안정감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적은 비용으로 투자를 해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올리면 되는 아주 심플한 단어였던 거죠. 그래서 억 단위로 투자하기보다는 최대한 소자본으로 가게를 차리고 좀 꾸려가는 걸 의미하는 걸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가게는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정라멘이라는 곳이에요. 아부리 소바가 시그니처이길래 먹어봤는데 정말 엄지를 치켜들 정도로 맛이 있었어요. 그런데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사장님께 좀 양해를 구하고 몇 가지 여쭸는데 이 집이야말로 동네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있는 가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가 그리 크지도 않아요. 9개의 좌석이 있고 일하는 인원은 고작 2명. 이 사장님도 꽤 젊으시죠. 이 창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하루 매출은 얼마나 나올까요? 염치불구하고 좀 여쭸더니 하루 방문객만 50팀이 넘는다고 했어요. 테이블 단가가 2만 원 가량은 되니까 일매출 100만 원, 평균 매출인 셈이에요. 쉬는 날도 분명 있으실 거고 잘 되는 기준으로 50팀이라 가정한다면 적어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매출은 나온다는 셈이죠. 이 마진율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브랜드이고 면 장사임을 좀 감안해서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30%, 1,500만 원 매출일 때 450만 원, 2,000만 원 매출일 때 600만 원은 남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30대 초반의 사장님이 어디 가서 이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것도 본인이 좋아하는 가게를 꾸려간다는 자부심이 있는 걸 보면 이 30대들이 보기에는 참 부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 가게가 수년째 살아남은 이유는 뭘까요? 친절함? 맛? 위치? 다 포함이 되겠죠. 중요한 건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가 아닐까 싶어요. 2억, 3억, 4억씩 돈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가 비교적 부담 없는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꾸준히 오래 살아남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 거죠. 재밌는 건 라멘을 다 먹고 바로 옆 가게가 좀 특이해서 또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도 역시나 동네에서 살아남는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이 리스크를 줄이는 가게 창업 전략. 아주 심플한 인테리어를 한 이 밀크티, 베이커리 카페는 어린 잡아봐도 객단가가 1만 원 이상이었어요. 저 역시도 밀크티 한 잔에 스콘을 주문했으니까요. 30분 정도밖에 앉아있지 못했는데 동네에서 명품백 좀 들고 다닌다는 아주머니, 연인, 가족들이 10명 정도는 방문한 것 같아요. 카페 이름이 콰이어트라서 그런지 다들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재미있었고요. 신명나게 떠들면서 기저귀 투척하는 아주머니들은 오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회전율이 굉장히 빨랐는데 좀 맛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맛있어서 찾는 그런 카페 있잖아요.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이 가게를 차리는 데는 대략 얼마나 들었을까요? 밀크티나 이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레시피 교육을 빼놓고 실비만 따지고 본다면 아마 1억 원 이하일 거예요. 아니 5천만 원대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월세는 역시나 옆 가게와 비슷하게 저렴하겠죠. 이 동네 아주 작은 상권이니까요.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소자본으로 창업해서 일명 뽕을 뽑는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공부를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컨셉을 잡을지, 손님들이 혹하는 메뉴를 만들지, 사진 찍고 싶어지게 하는 메뉴를 내놓고 각종 SNS, 어플에서 자동으로 광고를 할지, 그것도 수십 수백 건씩 말이에요. 이 돈으로 환산하자면 월 100만 원,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홍보 비용인 거죠. 블로그, 망고 플레이트, 식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찾아보면 이런 가게들은 여지없이 사진들이 올라와 있어요. 사진을 찍고 싶게 하는 무언가가 장착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컨셉이 제대로 잡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었으니까요. SNS에 음식 사진을 올려주면 음료수 한 병을 준다는 이벤트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SNS 초기에 사장님들이 좀 생각해낸 마케팅
마케팅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고요. 음료수 한 병의 원가가 1,000원이라고 쳐도 남는 장사라고 판단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마저도 들지 않고 사진을 손님들이 올려준다면 오히려 비용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벌어들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의 사진이 SNS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죠. 이 찍고 싶게 만들면 되겠죠. 최근 변화된 트렌드 중에 하나는 맛에서 먹음직스럽게,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해서 찍고 싶게, 그리고 그걸 공유까지 하고 쉽게 만드는 거예요. 푸드 아티스트 분들은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메뉴를 개발하고,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역시 어떻게 하면 이걸 사람들이 촬영을 할지, 어느 각도에서 촬영하면 이쁠지까지 계산하고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고 개발하는 직업이 있을 정도로 이쪽 산업도 꽤 많이 발달했으니까요. 앞서 보여드린 두 가게는 보기에 진하지 않아요. 아마 5천만 원 이하로도 창업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이 돈이 없어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돈이 있어도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신 분들께 좀 존경심을 표하는 바예요. 우리나라 개인 창업자들의 평균 창업 비용이 7천만 원 정도예요. 조금 더 올라가면 1억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프랜차이즈들도 1억을 넘지 않으려고 좀 아둥바둥하는 경향도 있어요. 물론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도 많아요. 당연히 그만큼 투자해야 하는 타당성도 있고요. 안타까운 건 수중에 1, 2억 들고 계신 분들이 적어도 5억 정도는 가지고 해야 하는 이 투자형 프랜차이즈에 계속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오토로 어떻게 돌아가겠지, 6개월 고생하고 직원으로만 돌리면 되겠지 하는 심산으로 말이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조금 도움을 받아서 독립 창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투자 비용을 대폭 줄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좀 못 하시더라고요. 앞선 두 가게를 보면 동네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좀 똑똑한 창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서요. 프랜차이즈를 생각한다면 더 꼼꼼히 알아봐야 할 것이고, 이 독립 창업을 생각한다면 손수 발품을 파는 것도 필요하겠죠. 다만 두 경우 모두 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미팅할 때 대동할 수 있는 사람, 건물주와 협상할 때, 권리금을 좀 깎을 때, 임대료를 좀 낮출 때 협상해 줄 수 있는 사람, 인테리어를 도대체 어디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만든 이 음식이 과연 먹힐지 고민될 때 아예 메뉴를 짜줄 수 있는 사람, 첫 가게든 두 번째 가게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 카페, 블로그만 봐도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동네에서 살아남는 이유는 맛도 중요하고 친절함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 트렌드를 반영하는 컨셉, 안정감 있는 창업을 어떻게 잘 하느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손님들이 알아서 광고를 해주고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방문으로 이어지고 또 컨텐츠화가 되고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가게를 성공시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렇기에 더더욱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하고 창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설령 지금 우리 가게가 곤두박질 치고 있더라도 무엇을 바꾸면, 어떤 걸 버리고 새로 들이면 컨셉이 달라질지, 상권에 맞는 걸 팔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런 투자 없이 변화해서 이 매출을 올린다고 고생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이미 창업할 때 잘못된 컨셉으로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까 좀 돈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래도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 가게가 꼭 살아남아야 할 이유,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곰프로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